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 응급실 앞에서 무너져 내린 한 남자의 절규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박준호, 37살입니다. 평범한 중소기업 과장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이날은 인생에서 가장 잔혹한 하루가 될 줄 몰랐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준호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신 어머니.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술비가 상당히 들 텐데 준비는 되셨나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정이 전화를 받자마자 그는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위급한 상태, 당장 필요한 수술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수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빙하처럼 얼어붙은 그 말투에 준호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돈 달라고? 여보, 우리 어머니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계시다고. 제발 도와줘. 수정의 웃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것은 웃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박준호, 정신 좀 차려. 그 늙은이가 죽든 말든 내가 왜 신경 써야 해? 내 돈 한 푼도 쓰게 하지 마. 이해했어? 수정아, 제발. 아니야, 끝이야. 더 이상 내 인생에 방해되는 일은 싫어. 그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전화가 끊어지자 준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바닥에 주저앉은 채 오열하는 그의 모습을 본 간병인들과 의료진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결정하셨나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술해 주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어머니는 수술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조문객들도 많지 않았고 그나마 온 사람들도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인 아내와 장모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상주석에 앉아 곡을 하는 준호의 옆에서 수정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장모는 아예 다른 조문객들과 수다를 떨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참, 이제 병원비 걱정은 없겠네. 장모의 이 한마디에 조문객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오히려 동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이제 우리 생활비도 여유가 생길 거예요. 매달 용돈 드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핏대가 서도록 힘을 주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웠습니다. 수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 방 비울 거지? 내가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뒀거든. 수정아, 아직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됐어.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 방을 그대로 둘 건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장모도 거들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수정이 말이 맞아. 산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 방에 옷장이라도 하나 더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뭐가?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수정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당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현실을 받아들여. 그날 밤 준호는 어머니의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옷가지들을 정리하면서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준호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과거에 그는 IT 업계에서 주목받는 창업가였습니다. 퓨처테크라는 회사를 설립해 성공 궤도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었던 그는 수정과 결혼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수정이 평범한 남편을 원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창업가의 불안정한 생활보다는 안정적인 회사원의 삶을 바랐던 것입니다. 준호는 자신이 세운 회사의 지분을 모두 공동 창업자에게 넘기고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이렇게 쓰라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정과 장모는 어머니의 방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드레스룸으로 개조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매일 회사에서 돌아와 그 방 앞에 서곤 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장모는 그런 그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거야? 정말 답답한 남자네.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말들은 준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러셨듯이 모든 것을 감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던 준호에게 동료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호야, 너 뉴스 봤어? IT 업계에 대박 뉴스가 터졌어. 무슨 뉴스? 퓨처테크가 글로벌 대기업 NCD에 인수됐다고. 인수 가격이 무려 조 단위래. 완전 대박이잖아. 준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퓨처테크, 자신이 세운 그 회사가 마침내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창업자가 누구더라? 이름이 좀 익숙한데. 박준호라고 하던데. 너랑 동명이인이네. 전화를 끊고 준호는 급하게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상세한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퓨처테크 창업자 박준호, 조원대 기업 매각으로 IT 업계 화제. 은둔해 있던 천재 창업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나. 업계 전문가들, 박준호를 차세대 IT 리더로 주목. 기사를 읽으며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회사는 성장을 거듭했고 이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회사에 도착한 준호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정체를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부서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 나온 박준호와 자신들의 동료 박준호가 같은 인물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우리 박 과장이 그 박준호일까? 나이도 비슷하고 이름도 똑같은데. 하지만 그럴 리가 있나? 조단위 부자가 왜 여기서 과장으로 일해?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회사를 나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수정과 장모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퓨처테크 인수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박준호의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우리 준호랑 닮지 않았어? 장모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에이 설마요. 우리 준호가 그런 대단한 사람일 리가 있나요? 수정도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맞아. 우리 집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회사에서도 맨날 구박받고 다니는데. 그들의 말을 들으며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수정에게 큰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상무로 승진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승진 파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상무 됐어. 승진 파티 하려고 하는데 와줄 거지? 축하해. 당연히 가야지. 준호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내의 성공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승진 파티 당일 호텔의 화려한 연회장에는 수정의 동료들과 상사들이 모였습니다. 준호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파티를 지켜봤습니다. 사회를 맡은 부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새로운 상무님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IT 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자 최근 대형 M&A로 화제가 된 분이신데요. 준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퓨처테크의 창업자이시자 현재 여러 기업의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준호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연회장의 조명이 준호를 비췄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수정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서서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 하나하나에 연회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퓨처테크 창업자 박준호입니다. 연회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랑이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등을 돌리기도 하죠. 연회장의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모는 딸의 손을 붙잡으며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수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수술비 때문이었죠.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수정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늙은이가 죽든 말든 내가 왜 신경 써야 하느냐고. 내 돈 한 푼도 쓰게 하지 말라고. 연회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축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 마지막 순간에 혼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수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병원비 걱정 없다고, 용돈 드릴 필요 없다고 기뻐하더군요. 장모가 수정의 팔을 잡아 끌며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신가요? 준호는 수정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새로 승진한 상무님입니다. 제 아내 수정 씨입니다.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수정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단상 아래까지 다가왔습니다. 여보, 제발,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나는 정말 몰랐어.
하지만 준호는 냉정했습니다. 몰랐다고요? 제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남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등을 돌렸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준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수정 앞을 지나갈 때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안정적인 남편은 이제 없습니다. 앞으로는 혼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연회장을 나서는 준호의 뒤에서 수정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모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수정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을 현실에서 목격할 줄은 몰랐습니다. 수정의 직장 상사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축하받던 승진자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준호가 연회장을 완전히 빠져나간 후에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수정을 동정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어머니의 임종을 외면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정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크기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조 단위의 부를 가진 남편을 그렇게 대했다는 사실보다도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외면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이혼 서류를 수정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서류에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단지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수정은 서류를 받아들고 마지막으로 준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내용이었지만 준호는 그 편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혼은 성사되었습니다. 수정은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져 더 이상 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상무 승진도 취소되었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한편 준호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늦었지만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돈이나 성공보다도 인간으로서 올바른 사람이 되겠어요. 준호는 그날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퓨처테크 인수대금으로 얻은 막대한 자금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그의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정은 그 후로도 준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차단당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준호와의 일이 업계에 소문이 나면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장모도 딸의 상황을 보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신들이 준호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호는 새로운 사업으로 또 다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처럼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는 준호의 극적인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다가 다시 일어선 기업가의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돈이나 지위보다 중요한 것이 가족의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널리 퍼졌습니다. 준호는 인터뷰에서 항상 말했습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적 성공보다 인간적인 성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가르침입니다. 그는 또한 젊은 창업가들에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얻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는 분은 의미가 없어요. 수정은 가끔 뉴스에서 준호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생활은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시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수정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무릎 꿇고 빌던 준호의 모습, 자신이 내뱉었던 차가운 말들, 그 모든 것이 가슴을 파고들며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수정은 시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된 며느리였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대했다니.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묘비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돌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수정은 그곳에서 몇 시간을 울었습니다. 한편 준호는 어머니가 생전에 다니시던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를 기리는 추모 미사를 정기적으로 봉헌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님은 준호의 효심을 크게 치하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셨으니 말이에요. 아닙니다, 신부님. 제가 어머니께 못다한 것이 너무 많아요. 이제라도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을 뿐입니다. 준호의 사회 공헌 활동은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돌봄 사업,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장했습니다. 특히 그가 설립한 효심재단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골든타임 프로젝트였습니다. 응급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의 치료비를 즉시 지원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준호는 이 프로젝트에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투입했습니다. 제 어머니처럼 골든타임을 놓치는 어르신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수정은 뉴스를 통해 준호의 활동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버린 남편이 이토록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수정은 용기를 내어 효심재단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준호에게 전달해달라는 당부와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편지는 개봉되지 않은 채 반송되어 왔습니다. 그제야 수정은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준호에게 다가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준호는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효심재단에서 함께 일하는 사회복지사 민지였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아픈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민지는 준호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픔을 딛고 일어선 준호를 더욱 존경했습니다. 준호 씨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지금의 준호 씨를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준호와 민지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특히 준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가 다시 행복을 찾은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남달랐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주례석 옆에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에게도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이 가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지극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지도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준호 씨를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가 못다해 주신 사랑까지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정은 우연히 뉴스에서 준호의 결혼 소식을 접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신이 망쳐놓은 준호의 인생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준호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준호와 민지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효심재단은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어머니 사랑 캠페인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을 표현하세요. 후회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준호의 이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캠페인 이후 부모님을 찾는 자녀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준호는 또한 기업 강연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성공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돈과 지위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의 강연을 들은 많은 기업인들이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길에서 수정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그녀를 많이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수정은 준호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도 잠시 멈춰섰지만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수정은 가끔 준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 사업이 더욱 번창한다는 소식들이었습니다. 모든 소식이 그녀에게는 가슴 아픈 것들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첫 아이가 태어나자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어머니께 인사드렸습니다. 어머니, 손자가 태어났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어머니처럼 착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겠어요. 아이는 마치 할머니를 알아보는 듯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께서 아이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민지도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할머니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빠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단다. 그 사랑이 지금의 아빠를 만든 거야. 아이는 할머니 사진을 보며 손을 흔들곤 했습니다. 마치 할머니와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가 꿈꿨던 그런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감사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이런 행복을 가져다 준 것 같았습니다. 효심재단의 활동도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이제는 해외에서도 준호의 활동이 알려져 여러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효는 동양의 전통적 가치이지만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준호의 연설은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성공하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아이와 함께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는
할머니 무덤 앞에서 꽃을 놓으려고 애썼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의 앙증맞은 인사에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손자를 보며 흐뭇해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준호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아주셨습니다. 준호야, 이제 그만 마음 아파하지 마라. 엄마는 내가 행복한 모습 보는 것이 제일 좋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잘 모셔드리지 못해서. 아니야, 넌 효자다.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꿈에서 깬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용서를 받은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후부터 준호는 더욱 밝은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고 살던 사람들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준호 회장의 이야기. 효심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업가. 어머니의 사랑이 만든 기적.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준호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정도 이런 기사들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반성했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봉사였습니다. 시어머니께 못다한 효도를 다른 할머니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목욕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고맙구나. 우리 며느리보다 더 잘해주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수정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께 해드렸어야 할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봉사를 하면서 수정은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비록 시어머니께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다른 할머니들을 통해 속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준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효심 교육센터를 설립한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곳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효의 참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요. 교육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 감사 표현의 방법, 노후 준비의 중요성 등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준호의 체험담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마세요. 교육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더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변화를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호의 아이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 할머니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해. 학교에서 가족 소개를 할 때 아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선생님도 감동받아 박수를 쳤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이는 준호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준호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빠를 자랑스러워해 주니 고마워. 아빠도 너를 위해 더 좋은 사람이 될게. 아빠, 할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시겠지? 그럼 할머니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 대화를 들은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준 시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효심재단은 이제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각국의 전통적 효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효는 동양 문화의 뿌리입니다.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준호의 철학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수정은
우연히 준호의 강연 영상을 봤습니다. 화면 속의 준호는 자신이 알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후회는 사랑보다 훨씬 아픈 감정입니다. 준호의 이 말에 수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 후회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정도 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봉사활동을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준호의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의 묘소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손녀가 태어났어요. 어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첫째 아이도 함께 와서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동생이 생겼어요. 할머니가 지켜주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할머니께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이제 완전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의미 있는 일, 그리고 어머니의 영원한 사랑. 이 모든 것이 그를 충만하게 했습니다. 효심재단의 활동도 절정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준호의 이야기를 배우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효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준호의 발표는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아이들과 함께 할머니께 인사드리는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인사에 어머니의 영혼이 미소 지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제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앞으로도 어머니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